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군더더기 살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 집어치우고 오로지 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영향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파에 국제 유가에 따른 변동성이 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얽혀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도 여기에 얽혀져 있고 여기에서도 또 중국이 얽혀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도 이제 전략적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25%, LNG 수송의 20%가 여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에 따른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첫 번째 부분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과거에 이제 러우 정전 때에 따른 미증시 지수 변동성에 있는 걸 GPT 부분으로 좀 뽑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전쟁 후 최저점 구간과 전쟁 직전에 따른 고점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평균 25% 정도 좀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하고 에너지 원자재 부분에 따른 수급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겠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나스닥 부분의 성장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만큼 22년도에는 또 어떠했을까요? 금리가 계속 올리는 시점이었잖아요. 올리는 시점에서 이제 이것까지도 또 좀 있었기 때문에 덩달아 MSTR 쪽도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좀 많은 영향성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때 10월 추이에서도 좀 더 많이 밀리는 한 20-30% 많이 밀려버리는 형태가 나왔죠. 두 달 사이에 거의 한 40% 넘게 밀렸던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동향 추이가 어떻습니까? 요즘에 NSTR의 매입 공세를 보게 되면 어떤가요? 대부분 이제 여기에 이 시즌에 집중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좀 많이 샀으니 이때 평균 단가 추이도 좋지만 MSTR이 어디에 편입이 되어져 있죠? 말 그대로 나스닥에 편입이 되어져 있죠. 그럼 전체 나스닥 지수가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거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이런 쪽에 자금 유입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에 따른 옵션 부분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옵션 동향 추이에서도 이제 6월달 만기가 곧 끝나게 됩니다. 변동성이 워낙 심한 시장에 따른 옵션 시장에 따른 영향성도 계속 받다 보니까 이참에 이제 물량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심리도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옵션 시장이 좀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이제 나스닥 증시에 따른 변동성이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나스닥의 위치를 보게 되면 한 템포 충격이 좀 있었다가 V자로 이제 올라와져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허들을 또 만들어 주는 부분이 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도표의 6월 달에도 기대가 별로 안 되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있는 그런 메시지가 별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가에 따른 영향을 좀 받게 되면 물가에 또 자극을 받을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통화 정책 추이에서 기대감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7월 달에 금리 인하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는 쏙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중국 부분이 원유 부분을 이란의 원유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부분이 어느 정도 길들이기를 위한 미국의 최고의 이제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인플레를 어느 정도 용인을 하면서 중국을 제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 다른 카드를 쓸 것이냐 이 차이인데 중국에 있는 상황은 당장 중국의 영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도 전략 비축류
그 원유도 어느 정도는 지금 많이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오히려 미국이 좀 타격이 좀 더 있고요. 단기적으로 중국이 상황을 보게 되면 원유 지금 저장 비중이 생각보다 꽤 있기 때문에 뭐 한두 달 정도 추이까지는 뭐 크게 영향성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 시점에서는 중국 부분에 따른 추이에 이제 전체 원유 시장에 따른 영향이 있지만 이제 중국을 좀 더 압박시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관세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카드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 부분에 따른 협상 내용이 이제 곧 임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전체 비트코인 부분에 따른 추이는 6월달 이제 다 지나갔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7, 8, 9, 3분기 때는 별로 좋지 않는다. 이상하게 진짜 묘하게 그게 좀 맞아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 비트코인 자체에 있는 추이가 그 시점마다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정말 재밌어요. 예, 정말. 7월달 추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지만 전반적으로 3분기 추이를 보게 되면 이 3분기 추이를 보게 되면 별로 그냥 안 좋았던 때가 좀 더 많이 있었다. 특히나 그 시점이 9월달, 8, 9월달이 가장 안 좋았던 시기가 많았기 때문에 7월달에도 이제 좀 띄엄띄엄 초록색 구간이 좀 더 많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7월달 부분 시점에서도 약간 좀 힘이 빠져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적 관점에서도 제가 매번 이야기를 많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비트코인 부분 추이에서도 제가 맥디를 잘 보잖아요. 맥디 기반에서도 이게 벌써 꺾은 선 그래프가 2번 정도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빨리 넘어가야지만 그러니까 못해도 6월달 정도는 쉬지 않고 올라가 주어야 되는데 여기서 박스권에 일단 갇혀버렸습니다. 갇혀버리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에서 방향성이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대로 가게 되고 7, 8, 9월달에는 이래저래 이제 별로 좋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남은 하반기 추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쇼부를 봐야 되는데 과연 하반기 부분에 응집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인지도 매우 궁금해지는 시기이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3분기에 따른 기대감은 별로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서 계속 적립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요 내용입니다. 셀러 형님이 이번에 또 추매 신호를 올렸는데요. 셀러 형님의 이번에 이제 STK의 FDK 요렇게 해가지고 모델 우선주 3개를 냈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긍정적인 부분하고 우려적인 부분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이 우선주에 있는 이 자금을 다 썼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걸 위험 요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우선주에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되는 90% 구간이나 80% 구간대가 다 소진이 되었을 때 있는 추이를 좀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곧 실적 발표도 곧 나오게 되는데 MSTI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에게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형태가 좀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나머지 국가들 대비보다 금리에 있는 위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점이 어찌 보면 대체 자산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 만한 부분에 따른 한계 요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통화 정책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정책적 기반 요소에 따른 기대감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 기대감이 당장 이 가격을 올려줄 수 있을 만한에 따른 추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에 있는 문구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표준 약관에 있는 내용들만 담겨져 있지 비트코인은 직 매입을 해서 올려주겠다라는 내용이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있는 내 수익을 어떻게 보면 올려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ETF는 곧바로 직 영향을 받죠. 그래서 24년도 1월달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있는 형태에서 정책적인 크립토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는 추이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게 비트코인의 직 영향으로
곧바로 오늘 내일 또는 다음 달에 곧바로 좋은 소식으로 그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방향은 이제 아무래도 전체 시장이 커지니까 비트코인에게도 좋지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수익 매도 시점이 어디는 이냐에 머물고 있냐에 따라서 요거는 각각 해석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현 시점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예,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건 알트코인들이 요즘에 좀 조정을 좀 많이 받고는 있긴 하지만 디파이 부분에 있는 환경의 요인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어주고 있는 실정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